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2020 대비 수능특강, 2019년 수능특강에 수록됐던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공공장소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의 비문학 글이었는데, 우리 뭐 이 제목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중심 소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번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고품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품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 입장, 관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품원의 견해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윗글에서 이 고품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겠죠. 그쵸? 자, 어떤 학자의 관점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자의 어떠한 대상에 대한 어떠한 현상에 대한 견해, 관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고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련의 관점과 견해를 가지는 그 대상은 무엇이며 그 대상에 대해서 고프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떠한 견해와 관점을 가졌는지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설명이 되었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파악을 했음을 이제 확인하는 문제가 1번 문제로 이제 수록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지문을 보면 인간이 서로 자아 영토를 상호 존중하는 것, 전유 영역에 대한 방어 기제와 관련된다. 뭐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간 대면적 상호작용, 성스러운 게임은 공공장소에서 낯선 타인과 대면하는 상황, 대면하고 있는 상대, 개방하는 것은 자아 영토에 대한 자 일단 자아 영토라고 하는 개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면, 그러니까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 봐. 그럼 고프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대면적 상황 속에서 그 자아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스러운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 초점 있는 상호작용, 몸 관용구라고 하는 개념들이 각각 고프먼의 견해, 고프먼의 관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사용됐던 어떤 그런 개념들일 거야 아마. 자, 이번 문제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보기 박스에 제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본문에서 윗글에서 제시된 내용에 뭐 덧붙여지거나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윗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대면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그 보기 박스가 시작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이라고 하는 상황, 대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공안, 조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3번 문제 전형적인 기억, 니은, 비교, 대조하는 문제죠.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 적절한 것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달리 니은은 둘 간의 차이점 그리고 5번 선택 지문은 이제 기억과 니은은 모두 공통점 그래서 기억, 니은, 비교, 대조하면서 읽는 거 기억, 니은, 비교, 대조하면서 적절하게 비교 대조한 것을 이제 파악하는 문제 그런 것들 나온다면 우리가 기억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읽어보고 니은 읽어 나가면서 아까 기억에선 이랬는데 기억에선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이런 방향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니은을 읽어 나가면서 기억에 대한 정보들이 다시 생각이 나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이제 독해법이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4번 문제는 보기 박스 나와 있고 A씨가 어떠한 상황, 사건을 겪는지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내용들을 파악해 봤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해당 지문을 읽어나가는 그 적절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일단 고프먼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 관점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 그 고프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견해와 관점을 가지는 그 대상이라든지, 그 대상은 그 어떤 대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개념들로서 그 대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었을 텐데 아마.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비교 대조하는 문제 나왔었고, 그쵸? 한번 봐보자. 고프먼의 견해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1문단 머릿말 부분에서는 그 고프먼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우리한테 먼저 제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 고프먼 처음부터 나왔어요. 고프먼이라고 하는 학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대상. 고프먼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간 상호작용이 사회 질서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여. 자, 일단 고프먼의 견해 나온 거예요. 왜? 고프먼의 생각이잖아요. 그쵸?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무엇에 대해서 고프먼이 어떻게 생각한다?
개인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개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모여있는 그 사회 전체의 질서,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A라는 개인, B라는 개인, 둘 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 A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C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 B도 역시 다른 인물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질서의 바탕이 된다. 이런 개인과 상호작용이 이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데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사회 질서를 하면 뭐 그 사회가 적절히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데 사용되는 어떤 그런 질서들인데, 자, 도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대인들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 고프먼이 연구한 거, 그 개인 간 상호작용을 이렇게 여겼으면 이런 거라고 사회 질서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현대인들의 상호작용 중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중에서 또는 다양한 사회 중에서 도시 공공장소, 시골이라든지 뭐 외곽적 이런 데가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곳에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공장소. 자, 그래서 도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그 도시 공공장소에서 현대인들이 어떠한 상호작용하는 거? 대면적 상호작용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그 대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뭘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무엇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 간 상호작용이 사회 질서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연구,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도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대인들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 도시 공공장소라고 하는 곳은, 그러한 공간은 낯선 개인들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도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상대방, 낯선 상대방들과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공공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낯선 개인들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곳인데, 고프먼은 모든 동물이 자신의 전유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동물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듯, 누구의 권리 주장? 자신의 전유 영역 안에, 자신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영역 안에 낯선 동물이 들어오면 막 짖는다든가 으르렁거린다든가 막 하악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권리 주장, 여기는 내 권리가 이루어지는 나의 전유 공간이야 라고 하듯, 인간도 공공장소에서 자아의 전유 영역인 자아 영토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한다고 보았다라는 거. 자, 고프먼이라는 학자 견해인데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지. 인간에 대해서, 자,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공장소,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다른 개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사용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자신의 전유 영역이 존재하고 그것이 곧 자아 영토이며, 그 자아 영토에 낯선 이가 들어오게 되면 권리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들이 그렇게 하듯. 자, 그래서 여기서 서술 방식은 이제 유추의 방식이 사용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동물이 그렇게 하듯 결국 말하고자 하는 존재인 인간도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유사점의 근거에서 추론해 나가는 거, 유추의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의 이러한 권리 주장. 자, 어떠한 권리 주장이에요? 인간이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아 영토가 뭐였죠? 그 공공장소에서 자아의 전유 영역이에요. 그러한 자아 영토에 대한 권리 주장, 이러한 권리 주장이라 함은, 자, 그래서 그런 권리 주장은 대개 방어 기제로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방어 기제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생존 투쟁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지금 이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거, 이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타인의 자아 영토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너는 너 전유 영역이 있잖아. 여긴 내 전유 영역이야. 우리 각자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고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권리 주장이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데, 이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것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존 투쟁, 그런 방식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공공장소에서. 자, 사람들이 이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타인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맞춰 타인 역시 자신에게 유사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적 기대 때문이다. 인 거죠. 자, 이러한 문화적 기대가 있고 이러한 문화적 기대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하겠지. 즉, 이 문화적 기대 때문에 타인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의 소술 방식. 자, 내가 타인의 자아 영토를 그렇게 존중해주면 쟤도 나의 자아 영토를 존중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 그러한 문화적 기대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생존 추구의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자아 영토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고프먼은 현대인들이 자아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스러운 것으로 대하여 서로의 자아 영토, 그럼 그 성스러운 자아가 존재하는 그 자아 영토라고 하는 것, 그 자아 영토를 호혜적이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뭐 경제에서도 좀 종종 나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 그래서 자아 영토를 서로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건 이제 자아 영토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나도 너 자아 영토 존중해. 그럼 걔한테 이제 침범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나의 자아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침범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호혜적으로 존중한다고 보았다. 호혜적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서로에게 둘 다 이익이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존중한다고 보았다. 여긴 거고, 역시 1문단에서 계속 고프먼의 견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자아 영토에 대한 이러한 상호 존중 행위, 서로가 서로의 자아 영토를 그렇게 존중하는 행위, 상호 존중하는 행위, 호혜적으로 존중하는 행위, 그런 행위가 일정한 규칙과 행로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 경로에 따라서 그렇게 전개된다는 점. 그냥 무작위로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 있고 행로가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개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성스러운 게임이라 지칭했다. 성스러운 게임이라고 하는 고프먼이 제시한 개념 나왔어요. 이 성스러운 게임은 뭐예요? 서로가 개인들이 자아 영토라고 하는 것, 서로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게 불규칙한 게 아니라 일련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과 행로가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성스러운 자아, 그것을 현대인들이 성스럽다고 여기는 그 자아와 관련된 그런 게임,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게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고프먼이 제시한 그 성스러운 게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현대인들이 그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낯선 개인들과 그렇게 대면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자아 영토를 그렇게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성스러운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프먼이 그 개인 간 상호작용, 그거에 대해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그 대면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과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고프먼의 견해, 고프먼의 이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문단에서 이러한 내용이 제시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2문단에서 본문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 설명마저 부연하고 상수를 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2문단 보면 고프먼이 이렇게 제시한 성스러운 게임으로 시작을 하는 거네, 그쵸? 성스러운 게임 1문단에서 설명한 그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가지고 와야 돼요.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로가 서로의 자아 영토를 호혜적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양상, 그러한 일련의 규칙과 행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그러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 일단 기억, 초점 없는 상호작용,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기호는 니은과 비교대조하기로 했었던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자, 초점 없는 상호작용, 그럼 비교와 대조의 대상이 되는 애는 아마 초점이 있는 상호작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초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대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대조가 되는 그 대상은 아마 초점이 있는 상호작용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본 거예요. 실제 그런지 몰라요. 봐봐야 돼.
자, 어쨌든 그리고 초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점이 뭘까? 그 초점이 무엇이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호작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자,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호혜적으로 존중하는 것. 자, 초점이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점이 뭐냐, 또 포커스가 뭐냐, 초점이 뭐냐, 그리고 그게 없다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게 없는 상호작용은 뭐냐, 이렇게 천천히 잡아 나가야 되죠. 고프먼이 얘기하고 있는 초점, 이 도시 공공장소에서, 자,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과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일 대상이나 화제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초점. 그 개인과 A라는 개인, B라는 개인, C라는 개인, 일련의 상호작용 과정이 있을 텐데,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 상대방과 상호작용의 상대방과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그 대상, 둘의 초점인 거죠. 둘의 공통된 초점인 거죠. 결국은 그게 초점인 건데, 도시공공장소는 대면하고 있는 낯선 사람들과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공간이다. 도시공공장소에서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현대인들, 어떤 사람은 지금 학교에 가는데 지각해가지고 빨리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사람의 초점은 어디예요? 학교인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인이라서 자신 직장 가고 있는 그 직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일한 공간에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대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 대상이나 화제가 없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도시공공장소는 그러한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반드시 그리야만 되는 것은 이제 아닌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역접어 이들은 서로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왜냐면은 도시공공장소 낯선 이들과 낯선 개인들과 대면하는 대면적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대면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뭐 유심히 보지는 않지만, 유심히 보면 좀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좀 위험해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또는 시비 걸릴 수도 있어요.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대면을 하게 되는 거지. 마주치고 막 지나가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의사소통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 대면적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옷차림을 보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의 태도를 인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것,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또는 나도 나의 옷차림과 나의 태도도 누군가에게 보여지겠죠. 이것 자체가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일종의 의사소통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프먼이 얘기하고 있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막 대화를 하거나 서로 어떤 뭐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옷차림, 태도 이런 것들.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다. 즉,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고, 동일한 초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옷차림, 태도 등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 이걸 왜 설명했어요? 성스러운 게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러한 초점 없는 상호작용, 이러한 상호작용 상황에서 그 성스러운 게임이 어떤 양상으로서 구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인데, 고프먼은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옷차림, 태도, 그리고 얼굴 표정 이런 것들도 대면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몸 관용구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정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몸 관용구라고 하는 고프먼이 제시한 개념인데, 이는 체화된 표현적 기호, 즉 체화됐다는 건 내 그러니까 체화됐다는 건 내가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표현적 기호로서 자신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규범적 성격을 지닌 관례화된 담화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복을 입고 있어요. 옷차림. 자, 그럼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들어요? 저 사람은 학생인가 보다. 이게 일종의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관습적으로 그렇게 여겨져 오는 그런 관례화된 일종의 나 학생이에요라고 하는 걸 말하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관례화된 담화라고 하는 게 대화인 거죠, 그렇죠?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종의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이것 또는 우리가 뭐
빡친 표정을 지었어. 막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 화났나 보다. 그리고 지금 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자체가 나 지금 화났어라고 하는 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 사회 내에서 규범적 성격을 지녔다는 거, 관례화된 담화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상대방들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몸 관용구라고 개념화된 개념으로서 정의된 이것이 이렇다는 거죠. 규범적 성격을 지닌 관례화된 담화라는 거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 관용구를 개방하여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라는 것이죠. 내가 뭐 아픈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럼 누군가 와서 어디 아프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어쨌든 내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한 거니까 사람들이 몸 관용구를 숨기지 않고 개방하는 것은 타인과의 적극적 교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막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막 화난 표정을 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걷고 있어. 근데 이게 나한테 말 걸어줘, 나 왜 화나는지 말 걸어주고 나 달래줘라고 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타인에게 관찰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시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타인들이 관찰할 수가 있고 그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러한 몸 관용구를 숨기지 않고 개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생 신분인 걸 숨기고 싶어. 그럼 교복 입고 다니면 돼요? 안 되겠죠. 다른 뭐 꽁꽁 감싸고 있어야겠지. 그죠? 적극적 교류, 나 너랑 적극적인 교류를 할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타인에게 관찰되는 거 그거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지. 그러나 역접어 나왔어.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 즉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뭐예요? 몸 관용구를 숨기지 않고 개방하는 것이죠. 그쵸? 그 이면에는 낯선 타인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다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아. 타인에게 관찰되는 거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아. 그거 나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지만 그게 그 이면에는 낯선 타인들과 이 도시 공공장소에서 낯선 타인들과 불필요한 쓸데없는 어떤 목적 만남을 피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다는 거죠. 고프먼은 이러한 이유로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의 성스러운 게임, 즉 자아영토, 자신의 자아영토에 대한 권리행사 이런 것들, 이런 게임이 성스러운 게임이 자아영토, 나의 영역에 대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아영토에 대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낯선 타인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다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 즉 몸 관용구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 숨기지 않고 개방한다는 것에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러한 성향이 내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성향 때문에 자아 영토에 대한 상호 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인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이유로 앞문장이 이유 문장이 되며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결론인 거죠. 결과인 거지. 자, 3문단 가면 몸 관용구라고 하는 것을 개방하면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자, 앞에서 몸 관용구 개방이 되고 근데 이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그게 성스러운 게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의 바른 무관심을 둘 수 있다. 자, 이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몸 관용구를 개방하면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가 된 거예요. 예의 바른 무관심. 그 개념들이 각각 그 개념들이 뭐 몸 관용구라든지 뭐 초점 없는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지금 여기서 나온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무엇으로서 등장하게 된 개념인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풍원이 제시한 개념인지 정의한 개념인지 이런 것들 잘 구분하고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예의 바른 무관심은 낯선 사람들 간의 대면 상황에서 상호 관찰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몸 관용구를 개방하는 것, 그것이 타인이 나를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죠. 자, 허용하는 동시에 의도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행위다. 자, 서로에 대한 존중 앞에서 그 사람의 자아 영토에 또는 나의 자아 영토에 상호 호혜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게 그 자아 영토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마저 봐보자.
자, 예의 바른 무관심의 극단, 가장 높은 정도의 그 예의 바른 무관심은 상대방을 마치 못 본 것처럼 대하는 비인간적 지위.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의 지위가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죠. 뭐 마치 못 본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죠. 일부러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지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관심한 태도를 지니는 것 자체, 즉 못 본 것처럼 대하는 그러한 비인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아 영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가령 예시. 공공 화장실 내에서 서로 시선을 주지 않고 시선이 마주치더라도 마치 상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못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일은 예의 바른 무관심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그 예시를 통해서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그렇죠?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 다소 민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누군가를 보게 됐을 때, 낯선 이를 보게 됐을 때 못 본 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의 바른 무관심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예시라는 것이죠. 자, 다른 방법으로, 자, 앞에서 방법 뭐 나왔어요? 예의 바른 무관심이라고 하는 방법 나왔어요. 근데 그 무엇을 위한 방법이었어요? 몸 관용구를 개방하면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첫 번째 나왔던 거예요. 두 번째 방법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여 방어막. 자, 이 관여 방어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역시 그 방법으로서 제시된 개념이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고, 이 관여 방어막을 활용하는 경우. 관여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여 방어막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몸 관용구를 개방하면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 영역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신문, 휴대전화 등과 같은 소품에 주의를 집중하여 타인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품이 바로 관여 방어막이었네요. 관여 방어막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인 예시는 신문.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신문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신문에 몰두하고 있고 신문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한테 뭔가 말을 건넨다든가 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또 핸드폰 보고 있어. 막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에 주의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한테 뭐 접근하지 마. 우리 서로 상호 접근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인 거지. 역시 가령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관여 방어막을 통해서 그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 행동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그 신문이라고 하는 게 정보가 담겨져 있는 텍스트들 그것이 모여져 있는 매체이며 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고프먼이 상호 접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두 번째 관여 방어막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자아영토를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어막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편 다른 얘기할 거고 사문단 한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니은 나왔죠? 기억과 비교 대조할 때 하면서 읽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니은에 대한 정보들 읽어 나가면서 아까 기억, 즉 초점 없는 상호작용에서는 이런 양상으로서 나타난다고 했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상호 접근 가능성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니은 역시나 초점 있는 상호작용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초점이라고 하는 개념 아까 분명히 앞에서 설명했죠? 그 개인들이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어떤 대상, 화제 이런 것들. 근데 앞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였고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있는 상호작용이네요. 그죠? 그럼 그 개인들이 공동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어떤 대상, 어떤 화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인 거예요. 성스러운 게임은 초점 없는 상호작용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상이한 서로 다른 양상, 다르다라고 하는 포인트.
자, 초점이 있는 상호작용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인지적, 가시적 초점을 유지하는 대면적 상호작용이다. 둘 이상의 사람, 즉 둘 이상의 개인이 연결되어 있대. 왜? 무엇으로써? 공동의 초점이 있잖아. 그쵸? 공동의 주의 집중 대상이 있으니까 연결되어서 하나의 인지적, 가시적 초점, 하나의 초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지하고 있는 거, 둘 이상의 개인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거, 가시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들이 유지되는 대면적 상호작용인데, 특정 화제에 대해 서로 번갈아가며 대화하는 경우, 그것을 그 초점 있는 상호작용의 예로 들 수 있다라고 해서 예시 나왔고, 고프먼은 이를 조우라 지칭하는데, 자, 조우라고 하는 개념, 초점 있는 상호작용에서 하나의 인지적 가시적 초점을 유지하는 대면적 상호작용, 특정 화제에 대해서, 즉 하나의 인지적 가시적 초점, 그것에 대해서, 특정 화제에 대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화하는 경우, 그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화하는 그것을 조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우. 자, 조우에서 자신이 인지하는 것을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는지 상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우가 이루어지려면 그 특정 화제에 대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화하는 거니까 조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인지하고 있는 거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어야 그 조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면식이 있는 사람들, 이미 이제 얼굴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본 거야. 그런 사람들은 대면 상황에서 조우에 들어가기 위한 이유를 상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면식이 있는 상황이면 나 이제 너랑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랑 대화를 시작하려고 해. 너랑 조우하고자 해.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면 면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조우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나면 대화하는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만났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뭐 미쳐 죽겠죠. 답답해 죽겠지. 그럼 그 상대방한테 왜 대화 안 해? 또는 왜 아무 말도 없어? 뭐 그러면 얘가 나 이런 이유로 지금 너랑 조우하고 싶지가 않아. 나 너랑 조우하지 않을래. 뭐 이렇게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조우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반면 역접어 대조겠네요. 그쵸? 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대면 상황에서 조우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면식이 없는 상황은 애초에 조우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조우가 되려면 면식이 없는 상황, 면식이 없는 사람, 조우에 들어가려면 이제 합당한 이유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 모여 있어, 어디 모임이 있어. 근데 몇몇은 막 알아서 막 대화하고 있어. 근데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와서 막 대화를 끼려고 해.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좀 경계되고, 그쵸? 이 대화에 끼고자 하는, 이 조우를 하고자 하는, 조우에 들어가려고 하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긍정적인 속성의 사회적 자아 이미지인 공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는데, 자, 공안이 뭐예요?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긍정적 속성. 이게 긍정적인 속성. 누가 자신의 부정적인 속성 보여주고 싶겠어? 그런 긍정적인 속성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그것의 사회적 자아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외부적 이미지, 뭐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게 공안이에요. 앞에서 두 경우 어떤 경우 나왔어? 면식이 있는 사람들과 면식이 없는 사람들. 모두 일단 조우에 들어서면, 즉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특정 화제에 대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거, 그렇게 조우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공안, 즉 상대방의 긍정적 속성, 그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 자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성스러운 게임을 행하게 된다. 조우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공안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는 규칙을 따르면서 일련의 규칙에 따라서 이 규칙이 그럼 결국 서로가 서로의 그 공안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아 이미지, 긍정적 속성의 사회적 자아 이미지를 보호해주는 의무를 행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결국. 그러면서 이 사회 질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뭐 하겠어? 맨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막 서로 부정적인 속성만 다 까발리고 얘기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럼 서로 죽이고 막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규칙에 따라
또는 그런 의무를 다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성스러운 게임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프머니 이러한 사회 상호작용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문단이에요. 5문단 정리해보자. 고프먼이 현대인들의 일상 에티켓 이게 뭐예요? 서로의 자아 영역, 자아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그런 이미지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의무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들을 이제 행하는 것,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이 일상 에티켓을 바탕으로 도시 공공장소에서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 것, 고프먼의 연구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프먼의 그러한 연구는 개인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들이 사회적 삶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인 거네요. 고프먼이 현대인들의 일상 에티켓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 공공장소에서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연구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개인 간의 대면적 상호작용들이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연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거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결국 그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마주치는 지금 여기 수준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구체적 상황들을 통해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대한 큰 그 개념 그것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해체되기도 한다라고 보고 견해. 자, 그럼 다시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내가 누군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몸 관용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지금 여기 이 좁은 이 공간, 이 미시적인 공간에서 나를 둘러싼 이 지금 상황. 미시적인 거죠. 작은 거죠. 작은 단위죠. 그것들이 모여서 누구의 상호작용 이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이 거대한 전체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행한 사람, 그 연구, 고프먼의 연구는 적어도 그런 미시적인 차원으로서 거시적인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상황의 사회학, 그 미시적인 상황의 사회학, 사회적인 어떤 학문,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그런 사회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고프먼의 연구의 고프먼의 연구가 어떤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냐, 무엇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해당 일련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고프먼의 그러한 이론, 그러한 관점, 그러한 견해들이 이걸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연구는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행위자들이 만들어가는 일상 에티켓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했다는 그런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바로 고프먼의 연구의 의로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일상적 상호작용, 뭔가 일상에서 벗어난 어떤 뭐 다른 차원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일상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 행위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일상 에티켓,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거대한 그 거시적인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중요성이 있다, 즉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5문단 마지막 문단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글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죠? 자, 이제 이 해당 지문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